안녕하세요. 예, 골 원래조회 시작하겠습니다. 저 김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까지. 지난달만 해도 날씨가 어마무지하게 더웠는데 갑자기 확 가을이 온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원래 날씨가 참 이게 덥기도 무지 더웠지만은 전 한 9월 말까지는 덥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선선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선해지니까 활동하기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조회는 제가 회사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들이 좀 몇 개 있죠, 그죠? 제일 큰 게 일단 북핵일 거고요, 그죠? 북한 핵인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비상 물품들 이 판매가 많이 늘었다는 것 같아요. 들으셨죠? 라디오, 방독면, 이런 것들 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별로 다 앞으로 오세요. 저 뒤에 우리나라는 좀 생각보다는 조용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회사가 이게 외국에 의류 수출한 회사가 제가 글로 가면 안 되고 의류 수출한 회사가 있는데 모든 회의가 한국에서 계획된 회의들이 다 취소가 되고 다 대만이나 아시아 쪽으로 다 지역을 옮겨가지고 회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사회의 현재 가장 큰 화두가 북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좀 조용한 건 분명한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IT 기술적으로 보면 많은 화두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잘 아시는 클라우드, 그 다음 AI, 또 뭐가 있어요? 빅데이터. 네트워크 이제 말은 안 하지만은 우리가 이게 핸드폰이 제가 지금 2017년이니까 한 90년대 후반쯤에 아마 짧은 시간 내에 우리 각 개인이 핸드폰을 하나씩 갖게 되는 세상이 올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들 다 이제 1인 1 핸드폰이 아니죠. 우리나라 아마 핸드폰 숫자가 인구수보다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제 우리 기술적인 것들, 우리 칩이라든지 프로세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좋아졌지만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이쪽도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산 구조가 막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AI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쭉 많은 기술들이 같이 쭉 발전을 해 왔었어요. 왔었는데 작년에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이랑 바둑을 두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죠, 그죠? 왜냐면 체스는 이미 한 20년 전에 컴퓨터가 사람을 이겼어요. 근데 이제 바둑은 좀 더 이게 변화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바둑을 과연 이길까라고 했는데 작년에 이세돌이 딱 한 판 이기고 다 졌죠, 그죠?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 이후로도 지금 알파고는 바둑을 안 하지만 다른 AI들이 바둑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한 판도 사람이 못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막 바뀌어가고 이제 특히 이제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사실 이제 이게 각각의 따로따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빅데이터 자체만 가지고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이제 AI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하드웨어적인 기본적인 우리 프로세서들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분석하는 기능, 그리고 예측을 하는 이런 것들이 합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로봇 이제 많은 부분들을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미 이제 바둑은 기계가 사람을 이긴 시대가 되었고요. 얼마 전에 또 뉴스에 크게 났었죠. 미국의 큰 펀드 회사에서 아마 펀드 매니저들을 반 이상을 없애고 기계로 AI로 대체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수익률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때는 수익률보다는 이제 손해율로 나왔더라고요. 펀드 매니저들이 마이너스 7%인가 이렇게 손해를 봤는데 기계는 1% 내외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펀드 매니저들 기계가 대체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의사들도 기계가 대체를 하죠, 그죠?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도 이미 이제 길병원인가가 도입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의사들이 어떤 환자가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추천해 준 방법하고 기계 추천 방법 어디 선택할래 했더니 환자가 기계가 추천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계가
사람들의 일을 많이 대체할 거다라고 이제 보고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 같으냐가 우리 좀 관심이죠, 그죠? 과연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뭐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보면서 생각한 게 있는데 최근에 제가 그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좋은 영상이 하나 있어서 10분짜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걸 한번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먼저 보시죠. 일로 가야 돼. 음성. 남자가 가정용 인공지능 로봇 아니타를 구입합니다. There she blows then. Your brand new synthetic. Unique styling, one of a kind. Standard domestic profile installed. That'll cover all your basic housework. And you're going to crack on. 그녀는 아름다우며 청소를 잘하고 아침 식사를 풍족하게 차릴 줄 압니다. 아내는 남편이 갑자기 산 로봇에 당황합니다. 가정에 신경을 쓰지 못한 자신이 대체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Hello. You must be Laura. 동화책을 딸에게 읽어주려 하지만 딸은 서두르지 않는 아니타를 더 좋아합니다. 가족들은 아니타가 차려준 아침 식사에 즐거워합니다. 로봇 드라마 휴먼스는 인공지능 로봇이 생활화된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선 로봇이 사람들의 귀찮은 일을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딸은 이런 세상에 불만이 많습니다. Not from an A to a D in computers. So how did this turn? Oh, come on, that's bollocks. We all know what amazing minds you have. If you apply yourself. Yeah. Could be anything I want, right? What about a doctor? That'd take you 7 years, but by then you'd be able to turn any old synth into a brain surgeon in 7 seconds. Just want you to do your best. The best isn't worth anything. 무엇을 하건 인공지능이 더 뛰어나가면 공부할 필요가,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Look, I've got like 0 future. There's literally nothing I can do. Oh, you can't do better. I'm cool with that. It's so pointless. The synths can get a hole in one every time, and all they do is carry the bags. It's like, I don't know, using a Ferrari is job done. 정서가 조금 불안해 보이는 엄마에게 아니타가 말합니다. It's self-evident that, in many ways, I can take better care of your children than you do. I don't forget. I don't get angry, or depressed, or intoxicated. I am faster, stronger, and more observant. I do not feel fear. However, I cannot love them. 엄마는 반박하지 못합니다. 여기 다른 부부가 재활 치료용 로봇을 대여합니다. 로봇은 아내를 마사지해주고 재활 훈련을 도와줍니다. 남편이 일 때문에 성질이 날카로워질 때 로봇은 아내 곁을 지켜줍니다. You need to use the weight of your arms.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아내가 말합니다. And I don't think we make me happy anymore. I don't think that this relationship is healthy for me anymore, and I would like some time apart.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for you to be here right now. I'm sure there's places you can go. This is mad. I'm sorry. No, don't do that. Simon has had nothing to do with Yes, it. it does. Ever since we got that thing, this has been done. Oh, that's ridiculous. Jill, I'm a man. And I'm not perfect. That's the point. None of us are. We're not supposed to be. 사람을 위해 발명된 인공지능이 조금씩 인간 사회에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휴머스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일뿐만 아니라 더 좋은 엄마, 더 좋은 남자친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공지능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강한 인공지능, 그리고 의식이 없는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흔히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이나 아이로봇의 트럭 모습처럼 강한 인공지능이 인류를 공격하는 미래를 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하는 것은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의식에 대한 비밀을 풀어야 하기에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인간의 지적 업무를 대체할 만큼의 약한 인공지능은 얼마 안 있어 실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권의 책을 중점으로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시기입니다. 언제쯤 약한 인공지능이 드라마와 같이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두 책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와 김대식 교수는 그 시기를 20년 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게 빠르지 않나요? 약한 인공지능이 사람 수준으로 똑똑해지는 순간 대부분의 직업은 기계로 대체될 것입니다. 기계가 더 빠르고 값싸니까요. 24시간 일을 시켜도 불평이 없을 거고요. 그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예술을 하면 될까요? 안타깝게도 인공지능은 지금의 기술로도 바흐풍의 음악을 작곡하고 고흐풍의 그림을 그리고 미드 프렌즈의 새로운 대본을 쓸 수 있습니다. 코딩,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될까요?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웬만한 개발자보다 코딩을 잘할 것이라 합니다. 인공지능을 설계할 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개발자도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김대식 교수는 다음 세 가지 카테고리의 직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1. 사회의 중요한 판단을 하는 직업. 판사는 대체될 수 없습니다. 자동화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고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계에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국회의원 또한 대체되지 않겠죠.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니. 2. 인간의 심리, 감성과 연결되는 일. 심리치료사, 정신과 의사 등은 대체되기 힘들 것입니다. 로봇은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요. 3. 새로운 데이터를 창조하는 일. 이 세 번째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합니다.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능력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은 여러 편의 판타지 소설을 읽고 비슷한 소설은 쓸 수 있지만 톨킹의 반지의 제왕같이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 능력은 없습니다. 학습할 데이터가 별로 없는 분야를 선도하거나 틀을 깨버리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자신의 분야에서 새로운 데이터일지는 각자 고민해 봐야겠죠. 하지만 위 세 가지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봐볼까요? 유발 하라리는 21세기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하는 거대한 규모의 계급이 생길 것이라 말합니다. 그들은 경제적, 정치적, 예술적으로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사회 번영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쓸모없는 계급은 애를 써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반면 극소수의 엘리트 집단들이 알고리즘을 신뢰하고 모든 부를 독점할 것입니다. 전례 없는 불평등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사회 불평등이 1% 대 99%였다면 약한 인공지능이 도래한 사회 불평등은 0.00001% 대 99.99999%로 나뉠 것이라 김대식 교수는 말합니다. 현재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기본소득과 로봇세입니다. 팀 던럽은 노동 없는 미래에서 일은 로봇이 다 하고 사람은 기본소득을 받으며 일하지 않고 편하게 먹고 노는 사회를 그립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아 보이는가요? 자아 실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 더 성취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기본소득은 자본가로부터 거두는 로봇세로 채워질 것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하나당 얼마씩 세금을 내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가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공지능 연구에 가장 선두에 있을 마크 주커버그와 일론 머스크도 의견이 엇갈리죠. 유발 하라리와 김대식 교수 모두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 말합니다. 확실한 건 그 미래가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는 것.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어떠해야 하는지 명쾌한 답은 아무도 주지 못합니다. 모두가 코딩이나 알고리즘을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직업이 어떻게 될지,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면 일자리를 잃은 계급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회 구조는 어떻게 변할지 계속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때로는 자신의 직업이 대체되지 못하게 방어하고, 때로는 새로운 직업을 창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인간의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 대답하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유발 하라데는 지금까지의 과학이 밝혀낸 사실에 따르면 인간 또한 생체학적 알고리즘에 불과하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감정, 직관, 생각 또한 알고리즘일 뿐이라 말합니다. 즉, 컴퓨터 코드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알고리즘에 불과하고 로봇에 비해 경제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쓸모없고 드라마에서 본 것과 같이 엄마로서, 남자친구로서도 쓸모없어진다면 인간은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 세상에서 로봇이 모든 일을 대신해준다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0분짜리인데 어떠셨어요? 갑자기 침울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로봇이 지금 현재로도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부분들이 산업 분야죠. 산업 부분은 이제 생산에 관한 부분들은 다 자동화돼 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로봇 하면 그냥 영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앞에 나온 것처럼 뭐 이것만은 로봇은 아니거든요, 그죠? 로봇은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이미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좀 더 이제 지능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부분들이 군사 부분이에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제는 그 폭격기들이 사람이 안 하고 드론으로 많이 하죠, 그죠? 드론으로 하고 있고. 또 최근에 군사기기들 보면은,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군사 목적으로 개발했던 그 기술들이 산업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인터넷 대표적인 거예요, 그죠? 인터넷이 군사 목적으로 개발했다가 쓴 거고, GPS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 보면은 이제 옷을 입으면서 사람의 힘을 더 크게 해주는 것들 있죠. 빨리 달릴 수 있게 하고, 무거운 걸 들 수 있게 하고. 그런데 이제 전사적으로 이제 기계가 전투력도 대체할지 모르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미국하고,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제 핵을 빼고 이야기하면은, 아마 인민군하고 미국이 만든 로봇하고 싸워야 될지도 몰라요. 그죠?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죠?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분들이 이야기한 게 꼭 맞지는 않을 수는 있겠으나, 대충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우리 세대입니다. 이게 우리 후손들의 세대가 아니고 우리 세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제가 이 그림을 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빨리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에 대해서는 미래학자만큼 정확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견을 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제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로봇이 우리 단순한 일들, 단순하다는 게 좀 개념은 다르겠죠. 의사 일이 단순하냐? 그죠? 하지만은 웬만한 직업들은 로봇이 대체를 하게 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하는 영역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다 이거죠. 있는데 사람이 하는 영역들이 아까 제가 감정에 관한 부분들 아니면 새로운 세상. 왜냐면 로봇은 이미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죠? 데이터가 없으면은 판단을 못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만 하는 직업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이제 나오는 개념이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일하는 사람들만 월급을 받는다, 돈을 번다, 생계를 유지한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굶어 죽어라는 얘기냐,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기본소득이나 이런 흐름들이 먼 훗날의 얘기 아니고 지금 이미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뉴스들 보셔서 아실지 모르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에 스위스에서 우리나라도 이미 복지에 쓴 돈이 한 100조가 넘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 100조 넘게 쓰면은 인구 한 5천만 원으로 나누면 인당 얼마가 될까요? 근데 이제 오바데를 빠지는 거 많죠. 관리한다고 빠지고 하느라고 빠지고 이러는데 스위스에서는 그러지 말고 그건 나눠가지고 그냥 전 국민에게 공통으로 주자. 그게 아마 꽤 많이 주는 거 한 2,000프랑인가 1,500프랑인가 2,000프랑인가 매달 주는 걸로 스위스가 작년에 국가에서 입법을 했는데 국민투표에서는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국민들은 아직은 부결을 한 거죠. 그렇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조그만 소단체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기본소득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앞으로의 세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20년 뒤가 될지 50년 뒤가 될지 모르겠으나 제가 정부는 아마 전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매달 얼마씩 일정하게 이렇게 줄 겁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뭐 나는 일하기 싫어. 뭐 그냥 놀고 먹을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 놀고 먹는 게 그냥 이게 돈 버는 일을 안 했을 뿐이지 그냥 놀고 먹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이 세상이 바뀌어 나가는 데서 조그만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고요. 제가 아침에 이 로봇에 관해서 몇 가지들을 좀 저기 유튜브에 간단하게 나온 것들이 있어서 좀 더 봤어요. 봤더니 뭐 심지어는 여러 군데서 연구를 하고 있더만요. 사무라이에 칼 베는 것도 로봇으로 해봤고요. 탁구도 사람하고 붙었는데 결국은 처음에는 기계가 이겨나가다가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아직은 이제 몇 영역들에서 로봇이 앞서고 대다수 영역에서는 아직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는 세상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그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세상도 어떨까에 대해서 이게 제일 마지막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성취라는 게 뭐 일을 하고 월급을 많이 받고 뭐 진급을 해야 성취인가? 그죠? 우리의 자의 실현은 뭔가에 대해서는 한번 화두를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조하라고 제가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원래 좀 이걸로 마치고요. 분위기들이 침울한 것 같아서 침울하고 보내드리는 게 아닌데. 자, 생일자가 많습니다. 9월 달에 생일자가 26분 계신 것 같아요. 9월 1일 날에 운영 1팀의 안병선 사원, 광주지사의 최찬식 대리가 9월 1일이었고요. 9월 4일 대구지사의 허진혁 사원, 9월 5일 날 운영 2팀의 권오훈 사원, 9월 6일 날 운영 2팀의 이환희 사원, 7일 날 유희성 사업부장, 8일 날 소창 대리, 9일 날 심순옥 대리, 서비스 3팀에 9일 날 또 운영 1팀의 김창원 대리, 9일 날 운영 1팀의 최한수 사원, 그리고 9일 날 개발팀의 김대혁 차장, 11일 날 대전지사의 허정현 사원, 그리고 13일 날 서비스 3팀의 강성옥 사원, 그리고 18일 날 서비스 1팀의 김재원 과장, 18일 날 부산지사의 서민국 사원, 그리고 18일 날 운영 1팀의 박래혁 팀장, 18일 날 개발팀의 윤자영 과장, 19일 날 운영 1팀의 노승일 대리, 20일 날 기술전팀의 백승민 대리, 21일 날 상주운영팀의 김민기 사원, 22일 날 개발팀의 장중원 차장, 24일 날 경제지원부의 김진홍 과장, 24일 날 기술전팀의 김환희 부장, 26일 날 기술지원부의 백왕국 과장, 그리고 27일 날 서비스팀의 황효민 대리, 28일 날 운영사업부의 공은영 사원, 29일 날 운영 2팀의 신희선 사원, 그리고 30일 날 테크힐팀의 이종성 과장, 이렇게 총 28분입니다. 9월달이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월별로 저는 저희가 한 200명 정도 되니까 매달 한 15명 선에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까 했더니 언젠가 어느 달인가는 한 12~13명밖에 안 되시더니 오늘은 26분이나 되세요. 자, 생일 축하하고요. 저기 누가 계신가요? 저희 최찬식 대리 올라. 안병선 상원 오셨어요? 안 오셨죠? 최찬식 대리도 안 왔을 거고, 허지에서 대구도 안 왔을 거고, 권원 사원 에키프라즈 안 왔죠? 오셨어요? 권원 사원 대표로 좀 받아주세요. 26개죠? 8개. 네, 28. 자, 생일 축하합니다. 자, 박수. 네, 감사합니다.